중소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감당이 월세로 안 되는 건물들이. 예, 안녕하세요. 아이엠박스 전략부문 대표 이학구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젠스타메이트의 노창희 상무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노창희 상무님은 이제 여러 가지 젠스타메이트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째 이 하나의 직업으로만 계속 일해 오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의 임대차, 대형 건물 임대차, 그리고 중소형 건물의 자산 관리와 매매,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평생 한 직업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한 종류의 일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젠스타 메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젠스타메이트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업계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에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하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1위의 자산 관리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여태까지 일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책도 이렇게 출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독자분들을 위해서 책 소개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책 소개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직업이 이제 자산관리업이다 보니까 건물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젠스타메이트 저희 회사는 대형 건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형 건물들은 자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회사에 맡기거나 전문 PMO를 두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회사에서 중개법인의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데 작은 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개인 건물주들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물 규모가 작다 보면 전문 PMO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큰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건데도 작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액 자산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대형 건물 관리 어떤 시스템 안에서 꼭 중소 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핵심적으로 이러한 30가지 정도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꿀팁을 뽑아가지고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금 그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도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그 유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상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당연히 지금 순환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팔리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 대형 건물들은 손바뀜이 많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는 말이 할 정도로 작은 건물들도 굉장히 많은 매매가 일어났었는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대로변 위주의 어떤 대형 건물들은 또 공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격이라든지 가치가 변한 부분은 크게 없으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좀 주춤하고, 이제 대형 건물과 조금 다르게 작은 건물들은 공실도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대형 혹은 이제 중소형 혹은 꼬마 빌딩의 시장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이 전개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큰 건물들은 그래도 좀 버틸 만한 여력이 있고, 건물에서 이자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월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소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감당이 월세로 안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투자해서 어떤 매각 차익도 매각 차익이지만 그 이자를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원금, 원래 본인이 투여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가격 할인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당분간 고금리를 갈 거기 때문에 올 가을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이면에 있는 네. 그런 것들의 경우 공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꼬마 빌딩들 같은 경우에 테란노이면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일반 이제 주택가와 그 맞닿아 있는 역세권의 꼬마 빌딩들은 새로 생긴 건물인데 스타벅스 옆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거나 핫플레이스 옆에 있는 건물들은 가격을 조금 낮추면 그래도 임대가 되는 형편이지만 장기 공실이 있었던 건물들은 당분간 조금 더 공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뭐 가장 큰 거는 창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뭐 아이엠박스에서 그러한 공실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셀프 스토리지를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차인들이 그 셀프 스토리지라는 그런 업종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엠박스와 관련돼서는 이런 장점의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건물주께서 본인이 직접 자기의 그 건물에 직접 창업을 하셔가지고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건물주가 자기의 유휴 공간에서 아이엠박스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임차인들이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물 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자기 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은 공실 해소 차원뿐만이 아니라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이엠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중소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후에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요즘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싸요. 아파트도 강남에 평당 1억씩 하는데 그러면 내 집에서 한 평 정도를 빼내서 어떤 물건을 쌓아놓던 공간들을 밖에서 더 저렴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집을 넓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